여러분, 요즘 진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툭하면 번아웃 오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동양의 고전 철학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의 만성 필요를 싹 해결해줄 놀랍도록 실용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근원적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치우친 에너지가 초래하는 재앙, 현대사회 속의 명리, 3단계 일상균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의 지향점인 중화까지 쭉쭉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두 가지 근원적 에너지, 양이웃과 통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가 있어요. 먼저 부모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나를 팍팍 밀어주고 꼭 안아주는 그런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처럼 나를 단호하게 다스리고 딱 올바른 길로만 이끄는 엄격하고 단단한 통제력이 있어요. 이건 극이라고 하죠. 어때요? 두 에너지의 느낌이 정말 완전히 다르죠? 이 오묘한 원리가요, 그 유명한 고전 문헌인 적천수와 자평진전에 아주 기가 막힌 딱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생해주는 것은 부모의 자애로움과 같고, 극하는 것은 법률의 엄격함과 같다. 와, 뭔가 엄청난 역사적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동양 철학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모와 법률이라는 보편적인 비유로 단숨에 이해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실제 우리 삶의 핵심 기능들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의 기운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생명력을 듬뿍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극의 기운은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한계를 딱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해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온화한 양육과 엄격한 제약, 이 두 가지가 진짜로 다 필요하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장입니다. 치우친 에너지가 초래하는 재앙, 극단의 위험성.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필수적인 두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쾅 하고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다면 도대체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에너지의 양극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를 밀어주는 생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할 때, 이때 발생하는 재앙적인 결과를 항한이라고 부르는데요. 통제하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는 비유하자면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끝없는 가뭄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의 과잉보호처럼 그 어떤 제어도 받지 못한 에너지는 결국 방종을 낳게 되고요. 기운 자체가 아예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려서 오히려 주변을 싹 다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과잉이 결국 결핍을 불러오는 셈이니까요. 반면에 이건 정반대의 극단인 고고라는 상태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혹독한 체벌이나 빡빡한 규칙만 계속 강요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지나친 억압과 통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완전히 바닥내버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짓눌리다 보니까 결국 생기를 잃고 아주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치명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장 현대사회 속의 명리, 거시적 증명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이 고대의 원리들이 어떻게 거대한 현대 시스템을 떡하니 지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과 극의 설계도라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진짜 놀랍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이게 바로 국가가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활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어주죠. 반대로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것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극으로 작용합니다. 무질서한 혼돈을 딱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이랄까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쏙 빠져버리면 국가라는 거대한 아치는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달콤한 생을 마음껏 누리되 공동체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라는 엄격한 극의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법학을 지탱하는 이 최고 이념이 고대 명리학의 균형 철학과 완전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사장입니다. 3단계 일상균형법, 미시적 적용. 자, 거창한 사회 시스템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진짜 일상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빡빡한 규칙들 속에서 숨이 막히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일상의 혼돈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꿀팁은요. 여러분 스스로 이 3단계 방법을 써서 엉망이 된 일상 루틴을 딱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첫째, 내 현재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내게 부족한 기운을 팍팍 채워 넣는다. 그리고 셋째, 아예 그런 환경이 유지되도록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참 쉽죠? 이 교정 사이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심하게 지치고 왠지 자꾸 위축된다?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극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온 상태예요. 이럴 땐 무조건적인 휴식이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온전한 생의 기운을 듬뿍 처방해 줘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늘어져서 무기력하거나 의욕만 앞서고 자꾸 실수를 연발한다면 그건 생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럴 땐 나 자신한테 기상 시간을 빡빡하게 정해주거나 명확한 마감일 같은 엄격한 극의 규칙을 좀 들이밀 필요가 있어요.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멘토, 그리고 나를 뼈 때리게 혼내줄 엄격한 스승을 골고루 곁에 두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 궁극의 지향점 중화입니다. 자, 상반된 두 에너지를 요리조리 다루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닿고자 하는 진짜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중화라는 곳입니다. 이 두 기운의 절묘한 교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화는요, 그냥 뜨거운 물, 찬물 대충 반반씩 섞어 놓은 미지근하고 지루한 그런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따뜻함과 차가움, 무한한 지지와 엄격한 통제가 아주 기가 막힌 황금 비율로 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꾹꾹 눌러둔 잠재력이 빵 하고 터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생태계, 가장 건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오늘 해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묵직한 결론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국가를 다스리는 법도 심지어 우리가 타고난 운명조차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거나 아니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무조건 꾹꾹 참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에너지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나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넘치지도 않게, 그렇다고 결코 메마르지도 않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 같은 생의 에너지가 더 시급한가요? 아니면 흔들리는 나를 단단하게 딱 잡아줄 엄격한 극의 에너지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하루 스스로의 루틴을 찬찬히 돌아보시면서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수천 년 전 고대의 에너지 철학이 어떻게 2024년 현대의 우리 일상, 그리고 심지어 비즈니스 구조에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오행이라고 하면요, 흔히들 그냥 물리적인 흙, 나무, 불, 이런 고정된 자연물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완전히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행의 진짜 본질은 절대 고정된 물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쉼없이 움직이고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는 일종의 연속적인 에너지 파동이나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완전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마치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따라오고 또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와 똑같아요. 어느 한 상태에 머물러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상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오면서 계속 흘러가는 살아있는 흐름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순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1번, 오행의 진정한 의미. 2번, 5단계 에너지 순환. 3번, 관계의 아키텍처. 4번, 조화의 법칙. 마지막 5번은 이 철학을 현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내용, 오행의 진정한 의미부터 살펴보죠. 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생이 단순히 뭘 낳는다, 탄생시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중간에 탁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긍정적인 조력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팍팍 밀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모시키는 진짜 놀라운 과정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5단계 에너지 순환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순환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나무가 빛과 열을 내뿜으려고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목생화입니다. 그냥 위로 쑥쑥 자라나는 단순한 성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에너지를 뻥 하고 폭발시켜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바뀌는 단계인 거예요. 그렇게 불이 정말 맹렬하게 한바탕 타오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막 뻗어나가던 그 화려한 기운이 시르르 가라앉으면서 남은 재가 고스란히 땅을 기름지게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이게 화생토의 과정이에요. 그 엄청났던 폭발 에너지가 이제는 세상 모든 걸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안정적인 흙이라는 토대로 싹 바뀌는 거죠. 그럼 그 흙은 또 어떻게 될까요? 흙이 가진 그 무한한 포용력은 땅속 아주 깊은 곳으로 꾹꾹 압축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단단한 광물이나 보석 같은 결실로 맺히게 되는데 이걸 바로 토생금이라고 부릅니다. 포용력이 응축돼서 딱딱한 결과물로 나오는 순간이죠. 정말 신기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 단단해진 바위 틈 사이에서 이번엔 아주 맑고 차가운 샘물이 졸졸 솟아납니다. 이게 금생수인데요. 딱딱하고 굳건했던 결과물이 갑자기 물이라는 엄청난 유연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돌에서 생명을 품는 새로운 지혜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과 같죠. 자, 이제 사이클의 마지막입니다. 그 맑은 물이 흘러가서 다시 식물의 뿌리를 아주 흠뻑 적셔줍니다. 이게 수생목이에요. 깊은 곳에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를 쭉 끌어올려서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사이클을 처음부터 우잉하고 가동시키는 핵심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쭉 살펴본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이 단계별 순환이 우리 실제 삶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와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일종의 거대한 인생 매트릭스 같달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 관계의 아키텍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시적인 자연의 순환을 조금 좁혀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 한번 싹 대입을 해볼까요?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뿌리, 즉 부모님이나 나를 돕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쭉 빨아들이면요. 우리는 또다시 그 넘치는 기운을 내 자녀나 혹은 내가 일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아낌없이 쏟아붓게 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뿌리와 또 내가 도와주는 대상이 아주 유기적이고 완벽한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조화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결정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수다목부라는 개념인데요. 한자 그대로 풀면 물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가 오히려 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무조건 막 쏟아붓는 도움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맹목적으로 희생하거나 과잉 보호를 하면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 곡선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식물이 스스로 감당하고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순간 그 식물을 뿌리채 썩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렇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아주 섬세한 절대적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5번째, 현대 비즈니스 적용 파트입니다.
흔히들 비즈니스 세계는 무조건 뺏고 뺏기는 삭막한 대립관계라고 짐작하시잖아요.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본 이 자연의 순환 흐름을 현대 자본주의에 딱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이라는 굳건한 신뢰라는 흙을 딛고 서면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단단한 결실이 맺어지고요. 그 이익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새로운 자본이라는 유연한 물이 되어서 시장 생태계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죠. 정말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상생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력이지 않나요? 상생이라는 건 누구 한 명이 억울하게 깎여나가며 헌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없는 에너지의 시너지를 통해서 거기에 엮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익을 얻고 함께 쭉쭉 커나가는 거대한 과정이라는 걸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에너지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어떤 일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내 에너지의 진짜 흐름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은요, 사주를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이 우주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의 드라마를 읽어내는 하나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 과연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한 편의 드라마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사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 바로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우주는 음과 양, 이 두 가지의 거대한 힘으로 나뉘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두 힘이 다시 한번 분화하면서 우리 세상을 이루는 5가지 핵심 에너지, 즉 오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행이 그냥 나무, 불, 흙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에너지의 5가지 상태나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봄에 싹이 트고 목, 여름에 활짝 피어나고 화, 환절기에 잠시 숨을 고르고 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금, 겨울에 씨앗으로 돌아가 쉬는 수거처럼 말이죠. 이 흐름이 자연에도 있고 바로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5가지 에너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밀어주고 땡기면서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거든요. 모든 관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2개의 큰 흐름이 보이죠? 하나는 상생, 서로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흐름이에요. 나무가 타서 불을 만들고 불이 타고 남은 재는 흙이 되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상극, 서로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흐름입니다.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야,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부모의 사랑 같은 상생만 있으면 한없이 퍼지기만 할 테고 법의 엄격함 같은 상극만 있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결국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무언가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우주 드라마에 등장하는 10명의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까 봤던 5가지 오행에 각각 음과 양의 성격을 더해주면 바로 10개의 독특한 에너지 캐릭터, 즉 십천간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목기운부터 볼까요? 양의 기운을 가진 간목은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큰 나무 같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리더십이 있죠. 반면에 음의 기운인 을목은 주변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처럼 아주 유연하고 생활력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화에너지입니다. 양의 병화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아주 정열적이고 스케일이 큽니다. 반면 음의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처럼 은은하지만 꺼지지 않고 따뜻하게 한 곳을 비추는 집중력과 내면의 힘을 상징하죠. 토 에너지는 어떨까요? 양의 무토는 모든 걸 묵묵히 받아주는 큰 산과 같습니다.
안정감 있고 믿음직스럽죠. 음의 기토는 온갖 작물을 키워내는 비옥한 논밭 같아요. 실속 있고 생산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금에너지는 단단함의 상징인데요. 양의 경금은 아직 재련되지 않은 투박한 바위나 원석 같습니다. 의리가 있고 돌파력이 있죠. 음의 신금은 이미 잘 다듬어진 날카롭고 예쁜 보석이에요. 섬세하고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에너지입니다. 양의 임수는 모든 걸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이나 바다와 같아요. 지혜롭고 포용력이 크죠. 음의 개수는 조용히 내리는 비나 아침 이슬 같습니다. 조용히 스며들면서 모든 걸 적시는 부드러운 힘을 가졌죠. 자, 이렇게 개성 넘치는 10명의 캐릭터들이 모였어요. 그럼 이들이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에너지 드라마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딱 4가지 핵심 단어만 더 알면 됩니다. 바로 이 4가지의 에너지 문법인데요. 설기는 내 힘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통근은 반대로 내 힘의 뿌리가 땅에 단단히 박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숙살지기는 가을 서리처럼 모든 기운을 확 제압하는 강력한 제어의 힘을, 회화는 밝은 빛이 가려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개념들이 에너지의 강하고 약함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좋아요. 이제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에너지의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첫째, 나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캐릭터가 누군지 확인하고요. 둘째, 내 주변에 나를 돕는 힘과 나를 제어하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세보는 거죠. 셋째,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뭔지 찾고, 마지막으로 나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생존 전력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을 보세요. 이건 부드러운 음의 성향을 가진 캐릭터는 힘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든든한 배경을 믿고 더 강한 흐름에 유연하게 올라타는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낸다는 뜻이에요. 아주 다른 생존 전략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사주를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쁘냐 이런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 이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바로 중화이고 사주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수동적인 질문에서 내가 가진 이 에너지로 어떤 멋진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능동적인 질문으로 말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틀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에너지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새로운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 바로 상극의 미학입니다. 동양 철학하면 떠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저 따분하게 팩트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대자연과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진짜 정교한 기계장치 같은 시스템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진 아주 흔한 오해부터 하나 확실하게 치우고 가보죠. 여러분, 상극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평소에 아우 쟤랑 나는 완전 상극이야 이런 말 진짜 자주 쓰잖아요. 아마 대부분은 철천이 원수들이 끝없이 부딪히고 서로를 막 물어뜯고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천 년 된 철학적 용어가 진짜로 그렇게 적들의 충돌과 파괴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절대 아닙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칼이 맞부딪히고 상대를 막 짓밟고 그런 투쟁의 이미지는 상극의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상극을 단순히 파괴라는 단어 하나로만 이해하고 계셨다면 그건 대자연이 돌아가는 이 엄청난 이치를 딱 절반만, 아주 수박 겉핥기로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진짜 의미가 도대체 뭐냐? 상극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거칠고 투박한 원석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서 눈부신 보석으로 만드는 일종의 재련 과정입니다. 넘쳐 흐르는 기운을 딱 알맞게 조절해서 내게 꼭 필요한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단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적당한 자극과 통제가 없으면 만물이 제멋대로 방만해지잖아요. 고유의 질서와 균형을 꽉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상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억지로 좋게 포장하려고 지어낸 말이 절대 아니고요. 동양 철학의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고전들도 이 점을 아주 콕 집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의 바이블격인 자평진전을 보면요. 극이 없으면 생도 무의미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적천수에서는 극이 있어야 비로소 그릇이 된다고 못을 딱 박죠. 그러니까 성장을 막 밀어붙이는 엔진이 있다면 상극은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완성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브레이크이자 재련 시스템인 셈이죠. 자, 이 두 가지 힘의 역학을 한번 시각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이웃한 관계들끼리 둥글게 이어지면서 무한히 퍼져나가는 상생의 원형 흐름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이 상극은 저 건너편 상대를 향해 아주 정확하게 겨냥하는 날카로운 별 모양의 흐름을 띱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상극은 나를 묻지마 폭행하려는 무작위적인 화살이 아니라 내 안에 거친 부분만 핀셋처럼 딱 집어내서 다듬어주는 초정밀 레이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밀한 상극의 이치가 오행 속에서 노래쳐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씩 리듬을 타면서 짚어볼까요? 첫 번째 주자, 바로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개념인데요. 나무의 단단한 뿌리가 이리저리 흩어지기 쉬운 흙을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 상상되시죠? 이게 흙 입장에서 그냥 억울하게 에너지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형태 없이 푹푹 흩어지던 땅에 비로소 명확한 구조와 질서가 부여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인 겁니다. 다음은 토극수, 흙이 물을 통제하는 과정인데요. 물이란 게 댐도 없이 가만히 놔두면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나가서 온 동네를 휩쓸어버리는 엄청난 혼란의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흙이 떡하니 거대한 댐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범람을 막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던 에너지가 싹 모여서 아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흘러가게 됩니다. 통제불능의 혼란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강력한 동력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 흐름을 그대로 타서 수극화로 넘어가 볼게요. 막 치솟는 뜨거운 불길을 차가운 물이 싹 잠재우는 건데요.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날뛰는 과열된 열정. 여기에 물이라는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통제가 들어오면 마침내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나치게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맹목적인 열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딱 잡아줘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생존을 위한 완벽한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목, 바로 이 화극금입니다.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이 단단하고 거친 원석을 펄펄 녹이는 거거든요. 사실 시각적으로 보나 은유적으로 보나 이 과정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극렬한 재련 과정을 안 거치면 그 원석은 평생 그냥 쓸모없는 돌덩어리로 남을 뿐이에요. 그 끔찍한 불의 고통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아주 날카롭고 세련된 한 자루의 명검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오행의 마지막 퍼즐은 금극목입니다. 깊은 숲속에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제멋대로 뻗어나간 거대한 나무가 있다고 쳐보죠. 이 방만한 확장을 "어휴, 잘 자란다" 하고 그냥 놔두면 결국 빽빽하고 쓸모없는 잡목님이 돼버립니다. 이때 날카로운 도끼가 딱 개입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주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던 나무가 비로소 튼튼한 기둥이 되거나 멋진 가구가 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훌륭한 제목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행의 리드미컬한 흐름을 쭉 보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관점을 살짝 틀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완성시켜주는 훌륭하고 강력한 재련 과정이 과연 예외 없이 언제나 성공적일까요? 만약에 그 다듬어지는 원석이나 가지치기를 당하는 나무의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서 그 거대한 압력과 통제를 감당할 수조차 없다면 대체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은 아주 묵직한 경고로 돌아옵니다. 진짜 손가락만한 얇은 묘목에다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도끼를 냅다 내리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듬어지기는커녕 그냥 박살이 나버리겠죠. 명리학에서는 이걸 나무가 약한데 쇠가 너무 많아서 부러진다는 뜻으로 목다금결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리 나를 다듬어주는 기운이 훌륭해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가 돼버립니다. 즉, 상극이 진짜 마법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양측의 지속 가능한 균형이라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에너지를 다루는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보죠. 상생이 에너지의 끊임없는 공급과 무한한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요. 상극은 그 에너지의 조절과 정밀한 완성에 모든 걸 집중합니다. 상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지와 자유라면 상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엄격한 규율이자 뼈대인 셈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결핍되면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성장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 철학을 우리 일상, 특히 육아나 개인의 성장 쪽으로 끌고 와 볼까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칭찬과 맹목적인 지지, 그러니까 상생만 잔뜩 받고 방치된 식물은 방향성을 잃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린 덤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 이건 안 돼 하고 한계와 규칙을 알려주는 적절한 훈육, 바로 이 상극을 제대로 겪어낸 나무는 어떨까요?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분재처럼 예술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한 걸음 더 키워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이 거대한 사회의 법체계 있죠?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상극작용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개인의 무한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법률이라는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테두리를 둘러놓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는 극의 역할입니다. 이 튼튼한 프레임 안에서 서로의 자유가 부딪혀 깨지지 않고 사회라는 큰 그릇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해설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샅샅이 파헤쳐본 이 상극이라는 녀석, 빈틈없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저 문양의 모습처럼 결코 눈앞의 적을 쓸어버리려는 잔인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체 못할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를 통제하고 기꺼이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해서 궁극적으로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살려내고 조율하는 위대한 절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나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상처받는 고통스러운 마찰, 한마디로 불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거친 원석에 불과한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예리하고 가치 있는 도구로 벼려내기 위한 대자연의 아주 정교한 재련 과정일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마주한 시련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